지열발전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전문가 토론과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민공청회가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경북 지역의 환경오염 신고가 1년 사이 32%나 증가했는데 대기오염 신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김정재 의원이 지난 4월 1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13명의 동의로 발의한 포항지진 특별 법안을 보다 완전하게 만들기 위한 시민공청회가 마련됐습니다. 시민과 각계 전문가들은 특별법에 넣어야 할 내용들이 뭔지 의견을 보탰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해 주민 대표는 흥해 지역 주택은 대부분 내진 설계가 안 된 20, 30년 된 아파트로 앞으로 이루어질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흥해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흥해 읍내에다가 다시 지어야 합니다. 아까 다른 지역도 말씀하셨는데 절대 저는 흥해 다른 도시에 대체 부지 마련해가 짓는다는 반대합니다. 무너진 포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재정 지원은 매년 받아내기가 힘들다며 국고 보조금 인상이나 각종 부담금, 조세 감면 등이 실속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제주특별회가 있듯이 포항에도 포항 지진 개정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넣을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운영하게 된다면 매년 고정적인 자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경주대 교수 시절 경주 고도보존특별법을 만들었다는 한동대 김경대 교수는 막연하게 피해가 났다고 호소해 봤자 기획재정부가 인정하지 않는다며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부동산 피해가 막대합니다. 포항시 전체에 약 20만 호의 주거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하락했다고 보면 약 4조에 해당되는 간접 피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참고해 만든 만큼 세월호 사건과 포항 지진을 동일하게 볼 경우 입법 과정이 순탄치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촉발 지진임을 곧바로 인정했고 사고 복구 노력의 적극성 등을 감안하면 세월호 특별법과는 많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성을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을 여기다가 법에다가 정해놓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이게 관철이 될 가능성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지진특별법을 발의해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한 진척을 보이는 것 같지만 민생을 내팽개친 국회가 포항의 아픔을 눈여겨볼지 법안 통과까지 산 넘어 산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정부가 포항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소의 폐쇄를 이달 안에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상북도는 도의회 현안보고 자리에서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지열발전소 폐쇄를 결정했고 주관사인 넥스지오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산자부의 폐쇄 승인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자부가 발전소 폐쇄를 승인하면 포항 지열발전소 사업은 공식 중단되고 현장의 시설물과 주입된 물을 제거하는 물리적인 폐쇄 작업도 속도를 내게 됩니다. 오늘 오후 4시 5분 영덕군 동쪽 29km 해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진앙이 북위 36.56도, 동경 129.64도며 발생 깊이는 12km로 지진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에서도 A형 간염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발생한 A형 간염 환자는 71명으로 지난해 31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으며 전체 환자 대부분의 20에서 40대 젊은 층입니다. 보건당국은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간 질환자와 혈우병 환자 등 고위험군은 A형 간염 예방접종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북도의회 남용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울진 안동간 시외버스 노선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남 의원은 도청이 대구에 있을 때는 울진에서 대구까지 무정차 시외버스로 도청 민원을 볼 수 있었는데 안동으로 이전한 이후에는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도지사를 상대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해 경북교육청의 올해 본 예산은 4조 8,448억 원으로 6.8% 증액됐습니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공기청정기와 환기장치 설치에 125억 원,
제2안전체험관 구축과 내진 보강 등 안전관리에 1,398억 원이 편성됐고 융합형 인재 육성에 91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경주시 택시요금이 오는 18일부터 현재보다 17.8% 인상되고 복합 할증 기준 구간도 변경됩니다. 기본요금의 경우 현재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오르고 복합 할증률과 심야 할증률, 시간 운임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복합 할증 구간 기점의 경우 예술의 전당으로 변경되고 할증 구간 반경도 5km까지 확대됩니다. 경북 동해안은 이번 주말 맑은 가운데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농도와 오존 농도 모두 높게 나타나겠고 메마른 대기는 지속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경주의 낮 최고 기온 28.9도까지 치솟았고 영덕과 포항에도 초여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주말에도 맑은 가운데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요. 이 경주의 낮 최고 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바람이 불지 않아서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미세먼지와 오존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내일로 닷새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11도에서 15도, 낮 기온은 21도에서 3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15도, 낮 기온은 울릉도 23도, 독도 1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초여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지역의 환경오염 신고가 1년 사이에 32%나 증가했습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환경오염 신고는 모두 7,900여 건으로 유형별로 든 대기오염 신고가 38%로 가장 많고 폐기물 불법 투기, 수질오염 순이었습니다.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환경신문고 직통전화 128번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북도 교육청은 유치원과 초등교원 승진 전부와 관련해 인사관리 지침 개정을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은 벽지 농어촌 근무 경력 가산점을 낮추고 보직 교사 경력 가산점을 상향 조정하며 농어촌 근무 경력 가산점을 세분화하는 안입니다. 또 교장, 교감 등 관리자 전보 내신 방법 개선, 특수 가산점 항목 특례 전보 전환과 함께 5세 이하 자녀와 장애인 자녀 부양교사의 경우 전보 유예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경주시와 동국대,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늘 지역 청년 창업 지원 협약식을 갖고 지역 청년 창업팀 20개를 선정했습니다. 청년 창업팀에는 오는 12월까지 1:1 맞춤형 교육을 비롯해 창업시설과 공간을 제공하고 시제품 마케팅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또 우수 창업자로 선발되면 정부 지원 사업 참여와 엔젤 기업 연계 등 청년 CEO들의 안정적 자립과 성장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